8강입니다.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적 경향이라고 보네요. 자, 보통 조선 전 후기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건 뭐죠?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 문학 같은 경우는 4대부 문학이 지금 주가 되기 때문에 유교주의적 사상이 많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충, 효, 열 이런 것들 유교주의적 사상이 많이 나온다면 이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평민들도 이 문학의 한 층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 어떤 서민 의식이 많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 작품에서 지금 세속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연암 박지원의 발승 암기와 자, 사설시도 두 편을 예로 들어서 세속적인 욕망, 통속적 인간됨 또는 방탕한 허무주의 등의 어떤 특성을 지닌 인물들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조선 후기 사회 문학적 상황과 문학의 세속화 경향에 따라서 형상화된 바로 다양한 인간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인간상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자, 형상화란 말 가끔 문학에서 쓰는데요. 자, 형상화란 자, 우리가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 또 추상적인 대상이나 이런 것들 포함 또는 기존에 있는 어떤 이런 대상을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한다면 자, 한국 문학사를 살펴보면 세속화라는 한 가지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자, 조선시대 북한에서만 보더라도 자, 한정화에서 보더라도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 자, 영웅이나 제자 가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대부분이지만 자, 제자 가인 재주가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한 자, 이런 인물들이 보통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지만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소설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갈래의 작품에서 자,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보여주거나 어떤 남녀의 어떤 사랑 자, 그리고 통속적인 어떤 인간됨이나 방탕한 허무주의와 같은 자, 이런 어떤 세속화의 경향이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인이나 이인, 자, 기인, 이인 다 합쳐가지고 기이하고 자, 비범한 인물들,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을 우리는 기인, 기이할 기자입니다. 그다음 이는 다를 이자죠. 평범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비범한 어떤 인물들 또는 거지나 광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바로 누구의 문학? 바로 연암 이 박지원의 문학. 자, 요 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은 조선 후기 때 실학자인데 이분의 작품들에 보면 양반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같은 양반끼리 거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어떤 무능한 양반들의 모습 또는 약간 위선적인 모습을 다른 대상과 대비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거지, 왕초를 통해서 그 광문자전 같은 경우에 그 거지를 통해서 외려 양반들이 외려 이 거지봐도 못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 에달라기 갑니다. 자, 어떤 이가 본래 김홍현의 행적을 잘 알아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에 의하면 김은 곧 왈자래요. 자, 밑에 왈자의 의미 나와 있네요. 되게 여왕의 자, 보통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 호랑방탕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 특경 백수건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호랑방탕하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호황되고 더 나아가서 착실하지 못한 어떤 이런 인물들 이걸 일컫는 말로 이른바 검객이나 칼을 쓰는 검객이나 또는 협객, 자, 의협심이 강한 이런 부류들 자, 같은 사람들을 왈자 여기다 지금 집어넣네요. 자, 그는 젊은 시절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묵과에 합격을 했으며 심일세어 범을 때려잡거나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로 또 좌우 옆구리에 기생줄을 끼고서 자, 몇 길의 담을 뛰어넘을 정도였지만 자, 힘도 세고 탁월한 어떤 무예가 있었나 봐요. 자, 하지만 이 기생줄을 꼈다는 부분에선 자, 여색을 많이 탐했네요. 자, 째째하게 벼슬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 입신양명에는 별 뜻이 없었나 봐. 자, 그리고 집이 본래 부유하여 자, 돈을 물쓰듯 하였고 고금의 유명한 서첩들 그 중요한 어떤 유명한 글귀들 있죠? 이것을 모아놓아서 이렇게 적은 수첩 형태로 이렇게 접어놓은 이런 서첩이나 좋은 그림이나 칼, 검은고, 그 다음에 골동품, 귀한 꽃이나 풀
이거 수집하는 취미가 있대요. 돈이 많다 보니까 벼슬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어떤 것들 취미 생활. 요새 같은 경우 뭐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연예인 중에서 뭐 돈 많으니까 그거 갖고 뭐예요? 고급 승용차 한 대 막 1억, 2억씩 하는 이런 거 막 사는 사람들처럼 막 이런 거 이렇게 모으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자, 혹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천금, 자,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준마, 자, 훌륭한 말을 얘기합니다. 자, 훌륭한 말과 송골매를 늘 좌우에 두었다고 합니다. 되게 좀 사치스럽기도 했네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늙어서 머리가 새었으며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는데요? 자, 자루에다가 끌과 정을 넣고 다니면서 명산, 이름난 산을 두루 다니는데 이미 한라산에 한 번 올랐고 백두산에도 한 번 2번씩이나 올라갔대요. 자, 그때마다 손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자기가 젊었을 때 입신양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이름을 바위에다 새겨놓고 후세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 있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자, 이로써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기가 있었음을 알리려고 하는 거였다 그랬으니까 자, 자기 나름대로 후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갔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발승암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에서 자, 발승암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 승려가 사는 자, 승려, 스님이 사는 암자다 이 뜻을 우리가 발승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 승암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서 자, 여기는 누구의 호이기도 하고요. 김홍현의 어떤 호이기도 하고요. 대심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김홍현이라는 실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의 대의는 이름의 덧없음에 있다 하겠지만 인용한 대목은 당대 실존했던 말자의 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암의 눈에는 돈은 물론 인생을 낭비하는 한 인물의 세계가 안쓰럽게 보였나 보죠. 자, 그리고 세속화된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발승암기가 이름이 붙었냐면 결국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집안이 쫄딱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암자 있죠? 암자 같은데 얹혀 살고 그래갖고 여기 발승암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가 하면 시가에서 자, 시에서도 마찬가지 자, 범속한 성격, 자, 평범하고 속된 어떤 성격의 인물이나 화자가 나오는 작품이 다소 발견이 됩니다. 자, 사설시도 하나를 여기 또 예를 들었네요. 자, 비달락입니다. 이미 오마 학원을 자, 지금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인 것 같아요.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는 자, 중문을 나서서 대문 나가 문지방에 치다가 앉았습니다. 자, 대문 안쪽에 있는 중문에서 대문까지 문 밖으로 이제 완전히 나왔네요. 자, 그리고는 이 대문 문지방에 이렇게 해서 멀리 지금 이마에 손을 얹고는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 혹시 님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건널산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자, 거기 뭔가 거뭇 희끗한 것, 자, 뭔가 검고 흰 것, 희끗희끗하다고 하죠. 자, 이런 어떤 사물이 하나 비추길래 아, 님이로구나. 자, 화자는 이것을 뭐로 봤어요? 자, 님으로 본 거죠. 자, 분명히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 지금 나름 점으로써 자, 뚜렷하진 않지만 분명히 님이 지금 님이 오시는 줄 알고 버선을 벗어서는 품에 품고 또 신을 벗어가지고는 손에 쥐고는 자, 곤비, 인비, 인비곤비. 자, 엎치락, 뒤치락 이런 뜻입니다. 자, 천방지방, 지방, 천방이니까. 자, 허둥지둥 거리면서 자, 마른데 가리지 않고 진데 마른데 가리지 않고 자, 워렁충창했죠? 마당탕탕. 자, 이 정도의 음성 상징합니다. 건너가서는 정했말, 자,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려고 견눈으로 흘낏 봤더니 작년 7월 열사한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자는 결국 뭐예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실제적으로 화자는 지금 뭘 봤어요? 거뭇 희끗한 지금 뭘 봤어? 자, 이게 님인 줄 알았더니 자, 이것은 님이 아니라 결국 뭐였던 거예요? 주출이 3대였던 거죠. 자, 이게 어떤 대비가 되네요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모쪼록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어떤 겸연쩍음이나 부끄러운 마음
이걸 지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도 결국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가 지금 뭔가 희끗희끗하길래 님인지 달려갔더니 결국 님은 아니었네요. 자, 시달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자, 둘이라는 것은 다시 또 올 거라고 여기고, 자, 두고두고 또 먹고 놀 줄을 모르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가면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라는 게 또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먹고 놀 줄을 모른대요. 자, 풍류를 즐길지 모른단 말이야. 자, 먹고 놀 줄 모르거든 죽을 줄 알아야만은 죽는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부자인, 자, 중국의 부자라고 소문난 이 석승이라는 사람이 죽어갈 적에 누구 먼저 가져가며, 자, 많은 재물을 과연 가져가며, 자, 술하면 애주갑니다. 자, 유령이라는 사람이 무덤에 어느 술이 이르렀는가, 어느 술을 따랐단 말인가, 이거니까. 자, 이 사람은 죽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는 많은 재물을 지금 가졌지만, 죽어서는 재물 하나 가지고 가지 못했죠. 자, 죽고 났더니 결국 와서 이 사람이 무덤에 또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 하물며 청춘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보통 순몽에 백화난만하니, 자, 온갖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으니, 자, 이같이 좋은 때에 아니 놀고 어디하리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지금 어떻게 인생 뭐 있어? 즐겨야지.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때 여기서 이것을 외려 세상 사람들을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구를? 화자입니다. 화자. 화자는 결국 어떻게? 그냥 인생 좀 즐기고 그냥 향락주의에 빠져버린 이 화자가 바로 여기서 세속적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비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장황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법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또 임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은근하게 그려냈던 전통과는 다르게 이 노래는 되게 좀 부박해 보인대요. 자, 천박하고 뭔가 좀 경솔해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런 범속한 행위를 낱낱이 그려내므로써 상황적 정서를 극대화했습니다. 더욱이 종장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서마저 시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시화라고 본다면, 자, 이것을 웃음적인 어떤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드러내는데요. 자, 이러한 인간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조선 전기 노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에서는 중국 역사상 어떤 가장 이름난 거부였던 부자였던 석순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 자, 애주가였던 유령, 이 두 인물을 근거로 해서 인생 무상을 우리에게 납득이 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시적 대상을 향한 비난의 어조가 은근하게 이어지는데 그 대상이 먹고 놀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어서 결국 누가? 이 화자 자신이 향락주의에 경도된,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린, 어떤 기울어버린 그런 범속한 인간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역시 조선 후기 문학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학적 경향이 한 단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범속한 인간형의 출현은 실존 인물이든 문학적으로 가공된 인물이든 모두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거, 배경이 상업이나 유흥의 어떤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또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천박한 부자들이 대두하게 되고 또 애정과 같은 이런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인식이, 그리고 개인적 삶에 대한 가치의 각성 등,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런 세속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따라서 조선 후기의 문학 작품을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비춰 읽는 것도 그 실상에 접근하는 유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조선 후기 이전의 문학이 대체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이상적 인간과 그 다음 이상적 삶을 그려내는 경향이 우세했다면, 민영아, 이데올로기가 뭐니? 네. 자, 지금 이때 조선 전기는 유교주의 사회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념, 유교적 이념을 나타냅니다.
자, 유교적 이념에 의해서 구성된 이상적 인간, 그리고 어떤 군자, 또는 어떤 사대부로서 어떤 충,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자, 그런 경향이 우세했다면, 자, 17세기 이후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조선 후기 문학은 한편으로는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적 이념의 권위에 대해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유교적 이념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기도 의문을 던지게 되고요. 자, 일상적 삶에 더욱 가까운 인간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걸 형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대에 이르러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인물들이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은 문학적 근대에 다가서는 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조선후기 문학에 등장한 통속적 인물들을 지금 여러 작품을 사례로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발승함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김홍현이라는 인물이 자,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찾아볼 수 없는 인물로 여기서 그려졌고, 자, 사설 시조인 이미 오마학원을에서는 자, 이 여인을 자, 애정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통속적 인물로 간주를 했고요. 자, 마지막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작품에서는 자, 외려 화자가 지금 상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맨 마지막 이 시작품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자, 조선후기의 문학의 어떤 세속화의 배경이 됐던 것은 자, 상업의 발달로부터 해가지고 뭐까지 자, 화폐 경제의 발달,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 개인적 삶의 가치에 대한 각성 등 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것은 결국 이상적 삶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 가까운 인간상을 형성했다는 것. 그리고 조선후기 가치관이 그만큼 많이 반영되었다고 봐야겠죠. 변화된 가치관이. 자,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조선 전기에 비해서 결국 이 문학에서 다룬 인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지금 정리 마치겠습니다.